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심야상담소 진행의 수아나 정수루입니다. 네, 정수루는 해결사 오늘 함께 심야상담소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여러분들의 상담 고민들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정말 장이 오늘도 역시 개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흘러갔던 만큼 여러분도 고민 크실 겁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내마녀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해결사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심야상담소 지금부터 오픈합니다. 5분. 네, 오늘의 심야상담소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1612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는데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특별한 사연이나 고민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게 또 자세한 상담 진행해드릴 테니까요. 샵 0082번으로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라이브도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정수루 해결사님과 함께 심야상담소 꾸려가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수루라는 뜻이 뭔가요? 일단 이름하고 비슷하고 이제 만수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정수로 라임이 딱 맞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뭐 주유소 프로그램에서 정수루라고 제2의 캐릭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방송의 그 주유소 프로그램도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심야 상담소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만수르처럼 정수루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불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불을 쌓아가고 싶다고 우리 정수루 해결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심야상담소에 마구마구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노랑의 궁금증 코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노랑의 궁금증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궁금증 바로 엔터주였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DPC와 초록뱀, 키이스트가 꼽혔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노랑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종목은 초록뱀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엔터주가 참 우리 정수루 해결사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잖아요. 엔터주가 갈 거다 했는데 정말 가버렸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제 7월 달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터주의 흐름과 게임주의 흐름들 이제 돌아올 거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내일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이슈가 있죠. 네. 바로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이슈도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상장 이슈도 10월 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슈가 이제 앞서서 보면은 이제 게임주의 흐름도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엔터주의 흐름들도 괜찮았고, 이미 벌써 앞서서 SM과 YG 엔터 같은 경우는 계속 강세를 좀 보여준 흐름들이 7월 달부터 잡혀서 그래서 엔터주의 흐름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예상했었었는데 네. 다행히도 지금 7월 달, 8월 달, 9월 달 가면서 엔터주의 흐름들, 그다음에 게임주의 흐름들 이 두 가지를 이제 엔터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주의 엔터주 흐름들이 여전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뭐 앞으로도 계속 강세가
이거 보통 강하게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강하게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주목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강하게 갈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초록뱀 같은 경우는 또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그리고 궁금했던 이야기들 노랑이 궁금증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노랑이가 되어서 우리 정수르 해결사님께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 이정수라고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노랑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내 종목을 부탁해 코너로 바로 이동해 보시죠. 초록배 끝났나요?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0082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문자 샵 0082번으로요. 여러분들의 특별한 사연들, 언제 매도할지, 언제 매수를 또 다시 하고 싶은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자세하게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서울경제 라이브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고민들 해결해 봐야겠죠.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875님이 보내주신 녹십자입니다. 29만 3,500원에 비중은 20%고요. 다시는 안 따라갈게요. 회복이 가능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이거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조금 추격 매수를 하셨다가 물리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도 저는 이거 종목 아침 방송에서 이거 한번 추천주로 한번 나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 매수 가격은 15만 원대였습니다. 네. 15만 원대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것도 100%가 간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초록뱀도 아침 방송에서 1,60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하라. 그리고 1,615원에 공략한 사람 기준으로 80% 수익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에 샀을 때에서 큰 수익이 나오는 거지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큰 수익을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좀 차트를 보게 되면 녹십자는 뭐 혈장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 이슈가 있죠. 뭐 앞으로 뭐 녹십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제약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제약사들은 분명히 좋습니다. 좋은데 바닥에 사야 좋다는 얘기죠. 자, 일단 저는 이 녹십자를 만약에 나중에 산다라 그러면 어디 가서 좋은 거냐? 뭐 여기 10만 원짜리 있죠? 요런 자리 혹은 6만 원짜리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회사는 망하지도 않을 거고 제약주의 흐름들이 언젠가를 다시 돌아오면 또 5만 원, 6만 원에서 바닥에서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바닥에 샀을 때 얘기인 거고요. 지금은 많이 떠 있습니다. 자, 최근에서 제가 6월 달에서 아침 방송에서 녹십자를 15만 원대 사라 그랬어요. 왜 사라고 하냐면 잘 보면 쭉 빠졌죠. 빠지고 바닥에서 돌리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자리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좋았던 겁니다. 타이밍이라는 건데 주식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 인생에 뭔가를 하나 강하게 뭔가를 투자를 한다.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지 타이밍이 거꾸로 됐을 때서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미 이 정도 올라와 있으면요. 주식은 공평합니다.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는데 이 정도 올라갔으면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의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시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20만 원의 조정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옆으로 이제 횡보 조정인 한 24만 원서부터 해서 30만 원의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서 다시 한 번 더 위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9만 3,500원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여주는, 그러니까 다행히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내려오면 25만 원 혹은 20만 원 뭐 초중반으로 다시 내려올 때 싸게 사서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저가에서 사서 끌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우리 정수르 해결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입니다. 1557님이 보내주신 대봉 LS고요. 매수가는 12,6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다행히도 좀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셨고 오늘 18%가 빠졌는데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 대봉 LS 지금 차트를 보니까 조금 오늘 공략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이렇게 쭉 상승을 하다가 오늘 거래가 완벽한 대량 거래는 아닌데 거래가 실리면서 어느 정도 실리면서 음봉으로 떨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서 샀던 애들 중에서 누군가가 뭐 세력들이겠죠. 누군가가 지금 팔고 한번 나간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다시 들어줄 때에서 팔았던 애들이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와서 땡겨주면은 다시 넘어가겠지만 요 팔았던 애들이 다시 반등 줄 때 또 팔게 되게 되면 이 물량들은 개인들의 물량대로 꽉 차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계속 차익 실험에서 나가게 되면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흐름에서 이제 크게 조정받는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패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주게 되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말씀드리고 오늘 음봉으로 볼 때에서는 아직 추세는 좀 지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13,000원, 14,000원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대봉에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봤을 때에서 우리 그 초보 주식 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주린이라 그러죠. 우리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들은 한 8,000원 정도에서 접근을 해야 6,000원, 8,000원 정도에 접근을 해야 이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6,000원, 8,000원 이상인 2호 자리에서는 아주 좀 짧게 단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지금 아직은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11,000원에 손절 라인을 두고 반등이 나오면 일단 비중을 줄이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지금부터는 전화로 우리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애청자님 벌써 3일 연속으로 지금 연결이 되신 것 같은데. 오늘 2시간 보고 있다 아닙니까? 계속.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저는 오늘 전문가님 의상이 두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보려고 내가 기다렸다. 아, 네, 저희 의상 칭찬을 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종목부터 저희가 들어봐야겠죠? 예, 이녹스에 이녹스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지금 이게 골뱅이 들어가지고 꼭 전문가님한테 꼭 부탁 좀 12,600원 예. 12,600원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20%는 가지고 있습니다. 20% 가지고 계십니다. 아, 이녹스 12,600원에 20%면 많이 고점에 좀 들어가셨어요. 예,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좀 많이 하시고 계시다 그러는데 손절로 보내세요, 이녹스에 전문가님. 대한 이제 기업 내용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점이 좀 많이 밀렸는데요. 일단 흑자 전환이 돼 있는 부분들 일단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원래 이제 PCB 이제 소재 그 플렉서블이 아니죠. 그 FPCB 그래서 이제 판때기 그거 하는 이제 소재 업체로 이제 되어 있는데 예. IT 부품주 움직이게 되면 항상 강하게 움직였었던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녹스라든지 예. 이쪽 애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었어요. 최근에 올해 3월달, 4월달에서도 불화수소 작년 이슈가 있을 때에서도 PCB 업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IT 업종에서 소외되지 않고 계속 움직여줬는데 예.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3월달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제가 FPCB 관련주들도 좋다라고 얘기한 게 아마 3월달, 4월달, 5월달에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것 때에서 공략을 했었으면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위에서 12,600원에 공략한 게 이게 조금 이렇게 N자 목표치를 주는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하시는 자리는 아니세요. 여기서는 신규 매수했으면 안 됐었던 자리인데 주식을 좀 고점에서 잘못 조금 공략하신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지금 조정을 받고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마 조금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쭉 빠졌고요. 그다음에 쭉 들어줬고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박스권 횡보 과정을 한 3, 4개월은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000원에서 7,0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7,000원에서 11,000원 정도의 박스권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보셔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지수가 2,500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 좀 더 빠르게 13,000원, 14,000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수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아직 지수가 2,300과 2,450의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거는 박스권의 흐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1,000원까지 보시면 일단은 괜찮을 것 같다.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고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해보시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 43,000원에 하나솔루션 들고 오셨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43,000원에 20%입니다. 43,000원에 20% 들고 오셨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참 상승세가 좋죠. 네. 4만 원대만 올라왔을 때만 해도 너무 고점 아닌가 생각했는데 5만 원까지 터치라고 내려왔어요. 뭐 4만 원도 고점이고 5만 원도 고점이 나지만 바닥에서만 샀다면 네. 가져갈 수 있을 종목은 맞아요. 우리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태양광이죠. 그래서 지금 그린 뉴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아주 세게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 43,000원에 공략을 하셨고 비중은 20% 하셨고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할 때 바닥에서 왜 못 샀을까? 이런 건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샀다가 수익이 났다가 조정받을 때 다들 그 자금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거는 주식의 역사상 계속 있는 일인데 자 주가가 저점에 있고 저점에 우리가 그림을 보면 나오거든요. 저점이 어디예요? 9,370원이죠. 고점은 52,300원. 아직 고점이 끝난 건 아닙니다. 추세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5일선 이탈도 나오질 않았고요. 21선, 여기 보이진 않지만 11선이라든지 뭐 여기는 5일선, 11선, 21선 아직 그런 자리들이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고점을 치면 그게 6만 원이 될지 7만 원이 될지 어쨌든 찍게 되면 다시 밀릴 겁니다. 일단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서는 45,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우상향으로 5일선 이탈이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쏠 수가 있어요. 차트를 봐도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하고 빠지든 그냥 빠지든 넘어가고 빠지든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닥과 떠 있는 상태 뭐 두 가지를 볼 때에서 결국은 주가는 올라가면 떨어질 때가 되면 떨어지게 돼 있어. 떨어지면 얘도 마찬가지. 이때 당시 2008년도에 바닥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 1000% 갔죠. 10배 57,000원 정도로 올라갔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주가를 고점에 샀던 사람들은 4년 동안 많은 자금들을 잃었을 겁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건데 그러니까 주식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이 났을 때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또 하나솔루션이 다시 밀리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10,000원으로 회귀하는 흐름들은 나온다고 해서 그게 비정상은 아니거든요.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다 보세요. 다른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100개, 200개 다 쳐다보게 되면 한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 동안 흐름을 쭉 살펴보면 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어떤 주식도 계속 고점 상승해서 계속 떠 있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다시 빠지는 경우도 그게 거의 3년에서 4년 사이클에서 고점을 주고 내려가고 고점을 주고 내려가고 심한 애들은 10년 사이클로 10년 동안 올라갔다가 10년 동안 빠져요 또. 이런 식의 사이클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 아직은 45,000원이 지지가 되면은 고점 라인 57,000원까지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좋게 말씀을 좀 드리지만 결국은 원래 자리로 내려갈 거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뒤, 2년 뒤는 아마도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바닥 쪽으로 다시 향하면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향후 나중에서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고점을 터치하고 있지만 1년, 2년 내에는 다시 바닥권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상담도 그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대우부품 대우부품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600원에 30%. 2,500원에 30% 맞으세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고 수익도 꽤 많이 나고 계신데 대우부품이 또 수소차 관련주로 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도가 좀. 자, 일단은 네. 매도가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 종목을 지난주에 이제 그 주유소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차보다는 대우부품을 공략하라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선물 종목을 이제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2,500원에서 공략하라 했었는데 그 다음에서 2,500원 이하로 살짝 밀렸지만 결국은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아침에서 아마 공략했던 분들은 한 24% 정도의 수익이 났었다가 지금 살짝 밀렸을 텐데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종목을 현대차, 기아차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갖고 있는 분들도 뭐 수소차 테마주들 완성차죠. 갖고 있는 분도 좋아요. 그런데 현대차가 계속 살아서 움직여서 위쪽 방향 움직인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인 요 수소차 부품주인 대우 부품도 차트를 보면은 이때 당시 2,500원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라서 쭉 빠져 있다가 이렇게 크게 N자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 거래량을 봤을 때에서 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때 당시 2,500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분도 지금 2,500원 사셨다고 그러는데 비중 30%에서 조금 비중을 줄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 줄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건 뭐 스타일마다 틀리니까. 단기로 매도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뭐 어제든 그저께도 올라갈 때 줄였었어야 되는 자리고 단기가 아니고 중기나 스윙 이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직 N자 목표치가 아직 3,500원까지 열려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뭐 3,000원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여전히도 1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2,500원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종목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움직이면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몇몇 애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초록색 넥타이를 한 것도 이 초록뱀이 드디어 이제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 있던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는 10,000원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 바닥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주에 거래가 실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셔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에선 살 수는 없어요. 나중에 조정받으면 공략하셔야 되는데 대우 부품도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고 누군가가 매집하는 흔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급등주들은 세력 매집, 바닥주, 이슈,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게 되면 급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이쪽 종목들은 세력 매집, 바닥주, 이슈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급등주가 완성이 돼버리는데 시간을 1년, 2년 두게 되면 이 대우 부품도 상당히 오래 기간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얘도 지금 5,000원을 향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5,000원만 가더라도 아마 2,500원 사신 분들은 100%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중장기 이후에서는 5,000원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요거를 길게 보시겠다. 그러면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보시면 되고 짧게 보겠다. 그러면 뭐 3,500원까지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이든지 장기적인 관점이든지 어쨌든 간 수익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72님이 보내주신 JLK입니다. 매수가는 8,800원에 비중은 5%인데요. 와, 수익 정말 많이 나고 계세요. 바닥에서 잘 사신 것 같거든요. 딱 그 올라가는 상승 초입 부분에서 대응을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소영 앵커님이 참 좋아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쭤보면은 딱 이런 자리에서 많이들 공략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강한 위치에서 강한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에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인데 네. 자, JLK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사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N자 목표치를 볼 때에서는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이 샀던 이 외국인들이 언제쯤 팔고 나가나 그거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을 제가 잠깐 볼 건데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안 팔고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외국인들이 10만 주, 20만 주 매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잘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올라왔으면 조만간에 한번 눌림목 조정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5일선 이탈 나온 게 없으니까 계속 5일선을 타면서 해서 5일선이 깨지지 않아서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8,800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이 고점을 뚫은 상태에서 양봉. 그래서 돌파된 양봉. 이걸 이제 기준 양봉이라고 그러는데 돌파된 양봉의 기준선을 두고 매수 공략 플러스 손절 라인도 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손절 라인을 조금 깊게 잡으면 8,500원, 짧게 잡으면 10,000원입니다. 어쨌든 10,000원 안 깨지면 그냥 내일도 그냥 쭉 갖고 가면 또 12,000원, 13,000원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를 하시되 어느 순간 갑자기 금봉이 떨어지거나 외국인들이 같이 매도를 하면 같이 매도했다가 다시 싸게 사는 그런 매매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 잘 해보시면서 대응도 그에 맞게 전략을 좀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입니다. 4194님이 보내주신 에코프로비엠이고요. 매수가는 15만 3,1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15만 원대면은 좀 손실권에 계시고 너무 비싼 금액으로 사셨어요. 에코프로비엠도 사실은 성장세가 굉장히 좋잖아요.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네.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이나 조금 횡보하는 구간이 많이 좀 필요할 겁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와 함께 제가 서울경TV 와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야 된다는 얘기를 1월달, 2월달, 3월달 올해 1월 말부터겠네요. 그래서 1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에코프로, 후성, LNF, 일진머티리얼즈, LG화학, 삼성 SDI 2차 전지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 이제 그 3월달, 2월달, 3월달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다시 우한폐렴이라 그랬죠. 지금 이제 코로나19라 그러지만 처음에는 우한폐렴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때 이슈가 나올 때에서 시장이 폭락하길래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2차 전지를 주워 담아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에코프로 BM을 더 좋게 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차트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1월달, 2월달에서 상승했었던 폭이 대략 한 뭐 30%, 40% 정도가 되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2월달에 올라간 폭이 70%죠. 자, 무슨 차이인지 아셨습니까? 아나운서님 아시겠어요? 모르시겠대요. 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상승폭이 누가 더 세요? 당연히 에코프로 BM이 70%가 올라갔기 때문에 2배가 더 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강한 놈이 그냥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조정받으면 에코프로보다 먼저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두고 있다가 공부할 때 나중에 다시 한번 종목을 똑같은 걸 볼 때에서 아, 강한 놈이 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같이 움직이는 같은 회사 관계에 있지만 강하게 움직였던 게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조정을 받으면 이게 훨씬 더 좋다라고 그때 당시도 얘기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정말로 얘가 더 많이 올라갔죠.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할 때서 제가 그때 당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사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을 때가 바로 3월 달에 급락했을 때 이때 당시의 자리였는데 에코프로 BM을 그때 샀었으면 비싸게 사더라도 6만 원, 7만 원에서 샀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씩 많이 추천을 했어요. 이건 방송에도 추천을 많이 했었고. 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 2만 원에서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고 이거는 지금 많이 가긴 했지만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를 여기서 샀어야 될 종목이지 지금 여기 사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단타입니다. 그러니까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2차 전지를. 그러니까 싸게 샀으면 좋았을 텐데 비싸게 샀는데 어떡하느냐라고 물어보신가 그러면 단타 대응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단타 대응은 어딘데?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14만 원짜리가 지지가 되면 보유가 되고요. 올라오면 16만 원 정도 달에서는 끊어줘야 되고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내려오면 14만 원에서 다시 매수를 했다가 올라오면 또 매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14만 원에서 매수를 했는데 깨지면 그때선 손절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손절란이 깨지면 그때는 조정을 이만큼 올라가는 종목은 중심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만 원, 10만 원까지. 그래서 14만 원이 깨지면 손절 대응을 했다가 조정받으면 그때는 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참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는 종목인데 손절가가 14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선이 깨지면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해결사님께서 차트 보시면서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와 문자번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1612번. 난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종목 궁금한 점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한 뒤에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채팅으로 상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대방님이 보내주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8만 원에 비중이 15%라고 해주셨는데 연말까지 홀딩해도 되는지 반등 시에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있는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 셀트리온이 한 6% 정도 지금 밀렸는데 아직 셀트리온 죽은 거 아닙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고점의 이중바닥형의 모양을 그리면서 아직 저점 라인을 살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일에서 과연 이게 빠질 거냐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여전히 물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게 빠지면 개인들이 이게 힘든 게 아니고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부분들이라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지를 하고 연말까지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셀트리온이 대장이 죽질 않으면 당연히 얘도 무너지지 않겠죠. 네. 8만 원대에서 공략을 하셨대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공략을 잘 하신 것 같고 뭐 여기서 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더 싸게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정도에서 지금 갖고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9만 원짜리랑 그다음에 9만 7천 원짜리 조금 더 밑으로 가면 한 9만 6천 원짜리. 그래서 9만 7천 원, 9만 6천 원짜리랑 그다음에 9만 원짜리 이 두 개 자리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아까 셀트리온이 살아있으니까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저는 지수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다시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제약주가 네. 주도주에서 아직 이탈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2차전지와 제약주들은 여전히 주도주예요. 거기에다가 아게터라 그러죠. IT 게임 엔터주. 이쪽의 흐름들이 순환매로서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라서 앞으로의 시장은 이쪽에 있는 아게터, 그다음에 지금 제약주 그래서 이쪽 종목들이 시장을 계속 이끌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순환매로 뭐 증권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지금 풍력주, 이거는 이제 한국 뉴딜, 그래서 뭐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뭐 지금 뭐 테마주들이 장세예요. 지금 굉장히 좋은 장세인데 이게 조만간에 2,500을 돌파하게 되면 아마 주도주에 있었던 섹터였던 종목들은 아마 다 신고가를 가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지금 돌아다니는 돈들이 어떤 종목을 지금 들어갈까? 지금 계속 막 노리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내일 상장을 하잖아요. 네. 그 SK바이오판 같은 경우가 31조 정도의 천역이 들어왔는데 맞습니다. 많이 사지지 않고 대부분 다 거의 1조 정도가 아마 사졌을 거고 나머지 30조가 아마 튕겨져 나갔을 거예요. 네. 그 30조 튕겨나간 게 결국은 다른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IT 부품주를 들어갔겠죠. 그분들이. 네. 근데 이번에 청약되는 카카오게임즈 내일 상장인데 58조 정도가 청약이 되는데 네. 지금 청약 경쟁률이 1524대 1이랍니다. 일단 청약에서 튕겨져 나간 돈들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57조 정도, 그러니까 50조 넘도록 그 자금들이 이제 튕겨져 갈 텐데 그거 과연 어디로 들어갈까요? 다시 주시장으로 어딘가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네. 그 돈들이 뭘 들어가든 간에 시장의 종목들을 강하게 땡길 수 있는 모멘텀으로서 작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직은 위험하지는 않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게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개인들의 유동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대기 자금이 50조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을 다시 한번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발휘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다음 채팅은요, 피치님이 보내주신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매수가가 108,800원에 비중은 10%고요.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2.88%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대응을? 자, 이오테크에서 반도체 장비주인데 네.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은 많이 올라갔고 지금 조정을 받는 과정이라서 요거 조금 밀릴 수 있는데 밀리면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기는 해요.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각도를 보게 되면 다른 종목들 이렇게 재미없거나 아니면은 약한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다라는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종목을 있잖아요. 10만 8천원에서 공략할 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그래서 마디 비율이라 그랬는데 조정받고 3분의 1 정도 조정받았을 때 이쯤에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고 지금도 이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서 9만 원까지 밀릴 거 생각하고 지금 아니면은 지금서부터 내지는 이제 9만 원까지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얘는. 그리고 지금에서는 아마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는 게 지금 기관들이 보니까 매도를 살짝씩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잡히는데, 그렇죠? 지금 기관들이 지금 고점에서 매도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외국인들이 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관들이 이렇게 3만 주씩 던지는 게 아니고 10만 주, 20만 주씩 던지게 되면 그때서는 기관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는 장을 강하게 보고 있고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세게 받는 이런 7만 원의 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장이 약세장이거나 조정을 많이 받는 장이라면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오겠지만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고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정도의 조정세를 주고 다시 올라가는 장세다. 근데 10만 8천 원에서 샀던 것은 조금 섣불렀다. 근데 종목은 선택은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종목은 굉장히 좋았는데 매수를 조금 비싸게 하신 점이 안타깝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응 방법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수익 시연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됐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휴브레인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5,580원, 5,580원에 25%. 25%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예. 우리들 휴브레인이 5%가 떨어져서 속상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주셨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정수 해결사님께서 또 우리들 휴브레인 또 자세하게 진단 좀 해주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 휴브레인하고 우리들 제약은 같이 움직여요. 같은 회사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우리들 휴브레인도 추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직 하진 않았지만 우리들 제약을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들 제약을 같이 보면서 얘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들 제약. 아침 방송했을 때에서 우리들 제약을 바닥에 했을 때 이점에서 얘기했었던 종목입니다. 7월 달에 얘기했던 종목인데 수익률은 388% 났습니다. 딱 388%가 수익이 났는데요. 이날 388% 거의 400% 올라갈 때에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방송에서. 요거 아침 방송에 추천했던 종목이고 뭐 6,900 얼마인가요? 그때 한 추천하고 나서 33,650원이 찍는 날 방송에 뭐라 그랬냐면 거의 끝난 것 같다. 올라올 만큼 올라갔다. 이제부터는 빠질 거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후부터 해서 지금 빠지고 있죠. 아마 반등 나오더라도 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차후에서 뭐 앞으로 3개월 뒤에서는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돌파할 수 있어는 보여요. 아직 제약주가 겨울에서는 또 다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9월 달이죠. 12월 달, 내년 1월 달, 2월 달 제약주의 시대가 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들 제약은 다시 신고점을 갈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3개월 동안 얼마나 버틸 건가? 요게 이제 관건인 건데 얘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들 휴브레인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 얘도 여기서는 밀릴 수 있을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들 휴브레인이 우리들 제약에 비해서 올라간 폭은 좀 적어요. 388% 올라간 것과 지금 바닥에서 얘는 122%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은 얘는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일단 전망은 좋게 봤다 그랬어요. 내년에서 혹은 올해 연말에서는 다시 재상승하면서 신고점을 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거래량 패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5,800원대에서 사실 게 아니고 맞나요? 그렇죠? 5,580원에서 사실 게 아니고 여기서 사실 게 아니고 요거는 조정을 받을 때 이쯤에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때 요런 자리 있죠. 아마 요렇게 올라갈 때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고 지금 올라간 다음에 한 차례 조정받고 있는 때 공략했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아마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지라인은 4,700원 1차 말씀을 드리고요. 4,700원을 지지 못하고 한 번 더 이탈되게 되면은 손절보다는 그냥 물타기를 생각을 하시면서 4,000원까지 기다리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마 4,000원에서부터 4,700원 이 사이 라인은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해서 앞으로 3개월 뒤에 다시 종목이 움직이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비중 조절에만 좀 신경을 쓰시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들 휴브레인 비중 조절 좀 축소를 하시거나 대응을 잘 하셔서 수익권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수를 해결사님께서 또 우리들 제약 우리들 휴브레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들 제약 수익 정말 많이 내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아침 방송에서 현재까지는 탑 랭킹 1위로 수익을 제일 많이 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몇 우리 퍼센트 정도였죠? 388. 388% 네. 수익이 그렇게 난 종목인데 그만큼 우리 정수래 해결사님이 종목을 바닥에서 정말 잘 찾아주십니다. 이렇게 종목 고민들도 참 많으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종목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정수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전화 이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CM 생명과학이요. SCM 생명과학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매수가가 38,000원이고요. 네. 30%요. 38,000원에 30% 30%. 맞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여기 전망이요? 38,000원까지 올 수 알겠습니다. 있는지. 알겠습니다. SCM 생명과학이 38,000원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조정 과정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이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R&D 비용이라든지 기대감이 움직이는 부분들, 사실 제약주들이 그렇게 실적이 많이 잘 나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이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이 꿈을 먹고 가는 기업이고 그 신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라 과거서부터 실적은 안 나오는데 주가는 폭등을 하는, 그래서 이제 꿈을 먹는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는데 실적이 난 종목들은 아까 전에 오히려 아까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은 이제 실적이 양호하게 좋게 나기 때문에 주가에 맞춰서 잘 움직여주는 부분들, 물론 그 종목 아까 상담해 드릴 때 많이 올라간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SC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지금 뭐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더라도 뭐 신규 후보 물질 발굴이라든지 그러니까 성체 줄기세포, 그러니까 뭔가에 지금 뭐 CIK 세포를 통해서 치료 개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에 대한 뭐 기대감만 지금 열심히 주고 있는데 뭐 기대감을 가지고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제약주들은 강하게 움직임이 맞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놀라지 마세요. 뭐 실적이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적자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약주들은 저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도 폭등도 많이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돌리는 모양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연말 전에서는 바닥을 칠 것 같아요. 지금 38,000원까지 올라오기가 지금 당장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갈 수는 있어요. 보니까 뭐 한 30% 정도 올라오면은 수익으로 바뀔 것 같은데 지금 추세 방향을 뭐라 그러냐면 나아가는 방향,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나아가는 방향을 추세라 그럽니다. 나아가는 방향이 지금 하방향이에요. 아직 상방향으로 돌리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상방향으로 돌리기 전까지 조금 더 참아내시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 찬바람 불면은 그때쯤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줄이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때 다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가면은 얘도 4만 원, 뭐 42,000원 다시 회복하는 자리 올 연말까지는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들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33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동학개미운동 바람이 불 때 아껴놓은 비상금으로 주식을 시작한 20대 주식 초보자입니다. 처음에는 뭘 사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고 DB하이텍 1우를 71,000원에 50% 매수를 했는데요. 처음 산 종목이 어제, 오늘 이틀이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신기하고 또 기분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걸 계속 들고 가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좀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20대 주식 초보자, 정말 이번에 3월 달에 주식이 폭락했을 때 정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죠. 그때 DB하이텍 1 우선주를 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틀이나 상한가를 가서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매도해야 될까요? 매도해야죠. 왜 그러냐면 네.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들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호가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현재가 창의 호가를 보면 상한가는 들어갔지만 자 현재가를 보게 되면 지금 12만 5천 원 12만 500원 되어 있는데 네. 16,000주를 받쳐놓긴 하지만 밑에 보면 호가가 1개, 8개, 1개죠. 그러면 이 16,000주 사라지면 네.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면 이걸 팔게 되면 여기 못 팔아요. 1,000만 원 팔면 네. 한가 갈 겁니다 아마. 왜요? 호가가 없잖아요. 이거 계산해 보면 이거 한 주면은 이거 12만 원이면 이거 한 호가 사라지고요. 한 30만 원 정도면 내 호가 내려가고요. 한 100만 원이면 한 여기도 뚜루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뭐 133.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시 호가 마감해서 이제 나오는 호가지만 장중에서 호가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호가가 비어 있어요. 호가가 비어 있어서
만약에 매도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올렸지만 이제 흔들리게 되면 아마 크게 그냥 팔지도 못해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들은 주식 초보자분들은 얼마를 가지고 하는지 보냐면 그냥 말 그대로 100만 원만 갖고 가기에 딱 좋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막 따따블 먹는 거 굉장히 좋아요. 100만 원을 팔 수 있거든요. 근데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그러니까 우선주라고 해서 꼭 그렇진 않아요.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팔물량이 큽니다. 네. 근데 시가총액이 보면 이게 시가총액 1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보면 지금 뭐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얘기는 네. 전날은 이거에 뭐 70억 뭐 이렇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 물량이 작은 애들은 매매 대응을 할 때에서 정말 작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100만 원 단위로 하시는 게 좋고 뭐 시가총액 우선주라도 뭐 시가총액 뭐 5천억짜리다 혹은 조단이다. 그런 거는 사실은 뭐 3천만 원을 하든 5천만 원을 하든 매매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는 차라리 동부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아예 이 종목이 좋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이것도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2019년도 1월 달에 저는 항상 바닥 있는 종목을 뽑는 검색식을 가지고 있는 제 컴퓨터가 있어요. 걔가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2019년도 1월 달에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일 것 같아서 여기서 강력하게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때 당시 유진테크와 함께 동부하이텍, SF 반도체를 많이 추천했었는데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2019년도 1월 달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닥에 있죠. 네. 항상 바닥에 있을 때에서 우선주를 살 게 아니고 동부하이텍을 2019년도 1월 달 바로 요 자리. 그래서 요거는 그때 당시 1,500원인가 1,800원인가 하여튼 10,000원대 초반대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하여튼 100% 이상 올라가면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가겠죠. 5만 원 가고 10만 원 가고 가겠죠. 근데 바닥에 있을 때나 관심이 있는 거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갖고 있는 사람들, 수익 난 사람들만 쭉 가져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초록뱀도요. 저는 지금 시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매수해야 되냐고 가끔씩 물어보는데 매수는 못합니다. 근데 갖고 있는 상태에서 10,000원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앞으로 500%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신규 매수는 안 돼요. 근데 전 관심이 없어요. 왜? 저의 관심은 오로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주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자금을 여러분들이 크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한다라 그러면 우선주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주는 좀 처음 주식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앞으로 수익 지금 많이 나셨으니까 좀 매도를 하시고 지금은 다른 종목으로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상담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이고요. 0913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과연 무슨 종목일까요? 우리 해결사님께서 굉장히 잘하시는 종목인데 후성입니다. 네, 매수가가 12,000원에 15%고요. 후성하면 또 후성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 갔죠. 뭐 가끔 가다가 이제 후성에 뭐 관계된 인물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이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섹터가 좋아요. 반도체 섹터와 전해질 섹터, 거기다 탄소 배출권 섹터. 뭐 시스템 반도체 나중에 움직일 때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 2차 전지 강하기 때문에 순환매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강하게 얘기했는데 네. 그래도 12,000원에 사는 건 아니에요. 12,000원 사는 건 아니고 이때 당시 제가 8,000원대 초중반대에서 이걸 사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는데 조정을 받을 때는 강력하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2,000원에 15%인데 뭐 여기서 손절하라는 말씀 드리진 않을게요.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대신에 빠지게 되면은 10,000원 이하로 밀릴 수가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서 10,000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 그때는 좀 강하게 좀 사셔도 됩니다. 지금 뭐 수급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수급 보면은 기관들이 팔아도요. 외국인들이 사주고 그동안에서는 기관들이 들어오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수급이 맞아집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네. 팔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계속 그 줄다리기를 서로가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다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조정 시 재매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1시간 동안 정말 짧지만 또 길게 상담 달려왔습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정수라 교수님, 네. 내일장을 위한 한마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릴 게 이제 미국 시장이 흔들렸고요. 거기다가 지금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서는 안 좋았었어요. 근데 오늘 삼성전기랑 LG전자를 보게 되면 마치 시장이 안 빠질 것처럼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아직 돌파는 안 됐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장중에서 시장이 폭락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 걔네들이 증거를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네. 다행히도 오늘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빠졌던 부분들은 내일 들어줄 것 같으니까 물론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진행이 되겠지만 2,300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크게 겁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오히려 조정받으면 싸게 사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조만간에 2,450을 돌파하게 되면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그걸 기대를 하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마음 편안해지는 한마디였습니다. 저희 심야상담소 여기까지만 상담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심야상담소로 찾아와 주세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